네, 삼봉이 수학에 올려놓을게요. 누가 웃었어, 삼봉이. 들어가 보면 콘텐츠가 많아요. 거기 절대값 함수 그리는 것도 올라가 있단 말이야. 아, 그것도 있어? 아, 그거 선생님 지웠어. 그게 원래 뭐지? 선생님 수요일 오전마다 그 시 읽고 책 읽고 그런 공유하는 자리가 있거든. 선생님 그런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과 감성이라 문과 감성을 좀 가미를 해보고자 시 읽는 모임이 있거든. 근데 거기 이제 다른 학교 국어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시도 쓰시는 분이야. 그래서 와가지고 같이 하는 시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최근에 책을 내면서 그거 축하한다고 축하 공연 영상이었어요. 잘 보네. 보고 있었네. 구독자가 40명이 안 되는데. 구독했어? 근데 내가 구독자를 볼 수 없는 게 되게 안타까워 지금. 구독자를 볼 수 있었다? 그러면 한 명씩 이제 작가 내는 거야. 왜 좋아요는 누르고 구독은 안 하죠?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거기 댓글 좀 달아봐. 내용이 잘못됐다거나, 뭐, 내용이 이상하다거나, 음, 어렵다거나, 진지하게. 설명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너는 누군데 이 새끼야. 농담이고. 그래서 종종 보세요. 알겠죠? 거의 뭐, 인강의 레벨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수업하던 영상이니까 그나마 좀 알아듣기 쉽겠지. 자, 지수 함수를 활용하는 건데 첫 번째는 방정식이고요. 두 번째는 부등식입니다. 여기서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일반적인 방정식의 정의를 잠깐 적어보면 시간 많으면 그냥 물어보는데 적을게요. 어떤 x 또는 뭐 다른 미지수가 있어야 돼.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그러면 등식이 되려면 등호를 사용해야겠죠.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인 방정식은 그래요. 그래서 미지수와 등호가 있으면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 미지수 보통 이제 x를 쓰니까 x 값에 따라서 뭐 참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x에 대한 식이 1차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면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2차 형태로 나타나면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지수 형태를 띠게 되면 지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수 방정식의 모양을 잠깐 적어보면요. 이런 거지. a의 x제곱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얘가 b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지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예를 들어서 뭐 2의 x제곱은 8 이런 걸 우리가 지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좋아요. 네? 이런 질의응답 패턴이 1년째 계속되고 있어. 물어보면 네? 저요? 뭐, 배우지 말라고 내가 1년 전부터 얘기하잖아요. 방정식을 너보고 풀란 얘기가 아니라 네. 방정식을 푼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야? 의미가 뭐야? 뭐 이렇게 매듭을 푸는 거야? x 값을 구해라. 즉 참이 되도록 미지수 값을 정해라. 이런 얘기잖아. 맞지? 얼마야? 3 이렇게 찾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 요렇게 생긴 녀석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어때? 요거는 4. 지수 방정식 맞나요? 오 왜? 지수의 미지수가 오 정확했어. 얘는 그러면 뭐라 불러? 네. 여기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 밑방정식은 내가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녀석은 너가 처음이야. 새롭다. 밑방정식? 미치겠네. 아 정말. 얘는 미지수의 거듭제곱 숫자가 되어 있으면
n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에요. 재밌어, 역시. 고마워. 화목조에 똑같은 내용으로 하거든? 화목조 내용이 조금 더 빠르긴 한데 똑같은 내용으로 해. 근데 그 수업은 되게 삭막해. 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승호 같은 애가 없는 거야. 우리는 다들 대답하라고 하면 조용하고, 굳이 시켜야 대답하고, 졸고 이러고 있는데, 와, 승호야, 고맙다. 그래서 아까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지수 형태의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수 형태는 뭐냐?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야 지수 방정식 뒤에 지수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웃긴다. 이렇게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읽어봐봐. A는 0보다 크고 1은 아니다. 이거는 지수 함수를 정의할 때 및 조건이 됩니다. 그죠? 0보다 크고 1은 아니다. 그럼 복수 삼아 0과 1 사이면 증가 감소. 증가가 0과 1 사이면 감소. 1보다 크면 증가. 요거였어요. 그죠? 어쨌든 그런 형태를 띈다. 그 다음에 요게 무슨 뜻이냐? A의 x1 제곱과 A의 x2 제곱이 같다. 지수에 이제 미지수 x1, x2를 집어넣는데 같더래. 그럼 지금 밑이 통일돼 있죠, 그죠? 그래서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나중에 배울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전부 밑을 통일하는 게 가장 기본 형태야. 밑을 같게 만들어놔야 뭔가 지수에 비교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밑이 통일되어 있구나. 이따 또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랬을 때 풀어라 라고 하면 지수끼리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풀어가는 걸 우리가 지수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 요거는 쌤이 뒤에 예제로 이제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방향만 점검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밑을 갖게 한다. 이걸 밑을 통일시킨다라고 해요. 그러면 예시 봐봐. A의 fx제곱, x에 대한 어떤 g제곱 뽑고 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변이 A의 gx제곱, gx도 어떤 x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지, 그지? 그런데 밑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밑이 예를 들어서 0보다 크고 1보다 1이 아닌 뭐 2 또는 10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밑을 더 이상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러면 같으려면 지수, 거듭 제곱되는 게 같아야 그 전체 값이 똑같아지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지수끼리 같다 준다. 이게 기본이 돼요. 두 번째, 이게 치환에 대한 얘기인데, 거듭 나타나는 녀석이 A의 X제곱이라는 지수 형태야. 이게 계속 나타나면 이거를 치환할 거예요. 보통 이제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하거든요. 치환을 하게 되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할 건데, 첫 번째는 범위를 내가 바꿔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지. 사실은 웬만한 문제는 다 돌려주긴 해야 돼요. 근데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범위를 같이 바꿔줬으면 모양을 돌려주진 않았어도 됐어요. 그런데 x가 얼마일 때 뭐 최대를 갖니? 라고 했을 때는 거슬러 올라가서 x를 찾을 때는 모양을 돌려줬어야 돼요. 어쨌든 자, 그러면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한다라고 했을 때 아래쪽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옆에다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t는 a의 x제곱 순서를 좀 바꿔서 그리면 얘는 a와 t에 대한 지수 함수 형태가 되지. 맞지? 그래서 지수 함수를 다시 한 번만 그려보면, 좀 헷갈릴 때는 항상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가 함수는 a가 1보다 클 때야. 맞지?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0,1에서 만나겠죠. 얘는 a가 0과 1 사이의 값이야. 어쨌든 그 함수 값, 지금 얘는 y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함수 값을 t로 했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요. 점근선은 x축이지, 그치? 그런데 그래프들이 둘 다 점근선보다 위쪽으로 그려져. 그러니까 이 위쪽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들의 y값, 함수 값의 범위가 t의 범위가 되는데 다 어때요? 0보다 위쪽으로 그려지지. 따라서 결론,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t라는 문자에 대해서 범위를 꼭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 특히 지수 형태를 치환하게 되면 기본형이죠.
이 지수 형태를 치환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게 따라다녀야 됩니다.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이야. 알겠지? 그래서 뒤에서 하다 보면 이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요거를 꼭 점검하세요. 지수 형태를 치환하면 0보다 크다. 이게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밑에 적혀 있죠? A의 X제곱은 0보다 크니까 T로 치환하게 되면 T가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꼭 법칙가 따라다녀야 된다. 나중에 또 얘기하고요. 자, 이번에는 지수가 같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밑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거 볼게. A의 fx제곱과 B의 fx제곱이 같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지수가 지금 통일돼 있잖아. 그러면 지수가 같으니까 밑이 같으면 어때? 괜찮지? 밑이 같으면 지수까지 같으니까 같은 게 맞습니다. 또는 밑이 다르더라도 얘네 둘 다 똑같이 만들 수 있다? 지수를 몇 제곱으로 맞추면? 2의 거듭제곱이나 3의 거듭제곱이나 10의 거듭제곱이나 2분의 1의 거듭제곱이나 4분의 1의 거듭제곱이나 몇 제곱을 하면 얘네들을 다 통일시킬 수 있어. A의 x제곱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었죠. x가 얼마면? 0이면 A의 0제곱은 항상 1이니까 0,1을 지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같은데 밑이 다르다 하더라도 fx라는 지수가 0이면 어때? A의 0제곱과 B의 0제곱은 1로서 똑같이. 맞니? 그러니까 지수가 같을 때는 밑이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미지수가 지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지수가 0제곱이 되더라도 같아질 수 있다. 오케이? 문제 이따 적용해 볼게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밑에도 미지수가 들어있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밑이 똑같아. 맞지? 그런데 지수가 fx랑 gx랑 일반적으로 다르게 표현이 돼 있어요. 얘네 둘을 풀어라 라고 했어.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우리가 미지수를 집어넣을 대상이 아래쪽 밑에도 있고 지수에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밑이 xx 같다라고 생각하면 지수끼리 같으면 되죠. 그게 뭐야? fx와 gx가 같다야. 이해되지? 자, 그런데 여기 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왜 가정했을까요? fx든 gx든 지수에 실수를 집어넣으려면 밑의 범위가 한정이 되죠.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지수가 자연수가 들어갈 때는 모든 숫자가 가능했었는데 정수로 확장을 하면 0이라는 걸 집어넣지 못했고 유리수, 실수로 확장되면 밑이 0보다 큰 양수만 가능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실수들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밑은 0보다 커야 된다는 게 따라오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다시 돌아와서 밑이 xx 같으면 지수끼리 같으면 된다라고 해서 fx와 gx가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 밑에도 x 미지수니까 그 미지수에 뭔가의 값을 집어넣을 수는 있어. 그러면 지수가 다르더라도 밑이 얼마면 같게 만들 수 있니? 1이면 되지. 맞죠? 1이면 되지.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 얘는 선생님 그 밑 조건은 0보다 크고 1은 아니었잖아요. 그럼 뭘 다룰 때 얘기야? 지수 함수를 다룰 때 얘기야. 우리 지금 함수 다루는 게 아니라 지수 형태로 표현된 지수 방정식을 다루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얘는 지수의 실수만 집어넣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돼. 그게 0보다 크다. 그러니까 1이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지수의 fx가 gx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1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1은 1이다. 이렇게 만족하는 미지수 값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메모를 좀 해줄게요. A의 fx제곱이나 x의 fx제곱이나 x의 gx제곱은 함수를 다루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수 함수라고 할게. 지수 함수를 다루는 게 아니라 방정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1도 가능하다. 그래서 아래쪽 예제 보고요.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시에 적용하는 게 조금 더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암산전 해보죠. 2의 x 플러스 1 제곱이 30이다. 그러면 가장 기본으로 미스를 맞추자고 했어요. 승호야, 32는 2의 5제곱. 그러면 x 플러스 1이
5, x는 좋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요거를 잘 보란 얘기인데 모양은 우리가 최대 최소 찾을 때 많이 했을 거예요. 2의 x제곱이 보이는데요. 4의 x제곱은 2의 x제곱 전체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빼기 2의 x제곱 그리고 빼기 2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다. 그러면 반복되는 게 요 녀석이 왜? 요 녀석이 지금 수고 따라가는 거 아니지? 재밌는 친구가 한 명만 필요해요, 난. 그래서 반복되니까 이거를 t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되겠지. 그럼 바꾸는 순간 범위가 어떻게 되니? t의 범위. 지금 t를 이렇게 바꾸려는 거잖아. 지수 형태로 바꾸면 범위가 0보다 크다. 이게 따라가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럼 C가 어떻게 돼? T 제곱 빼기 T 음, 는 0. 인수분해 T 빼기 2 T 더하기 는 0. 해는 2 또는 마이너스 둘 다 돼요? 아니요 누가 돼요? 2 왜? 위에서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해는 입니까? 그렇지. 우리 돌려주자고 했죠. 그래서 t는 뭐였니? 2의 x 제곱이었거든. 그래서 x는 1 그래. 방정식 마스터가 됐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문제들 좀 풀어볼 건데요. 밑을 맞춘다. 이것만 좀 주의해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퀴즈지 13번 잠깐 보죠. 첫 번째, 지수에 미지수 들어가 있으면 다 지수 방정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을 맞추면 4의 x제곱을 고치는 게 낫겠죠. 그죠? 물론 4에다가 맞출 수도 있어. 그런데 고칠 수 있는 게 편한 걸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지수의 지수는 곱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교하면 x제곱 빼기 3은 2x 이렇게 풀어주면 2차 방정식 풀게 되는 거죠. 그죠? 더 안 할게요. 2차 방정식 풀면 되니까. 자, 두 번째. 승우 한번 해볼까? 밑을 어디에 맞출래요? 3에다 맞추면 우변을 조정하면 되죠. 우변 조정하면 9분의 1은 3에 마이너스 20 니까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잘했어요. 그러면 밑을 통일시켜 놨으니까 방정식은 지수끼리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 풀게 되는 거예요. 괜찮지? 그럼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혜원 밑을 어디다가 맞출래? 4분의 3에 맞춰볼까요? 그러면 우변은 뭐라고 치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한 이 녀석이 되겠지. 그지? 그럼 밑을 맞춰놨으니까 지수끼리 같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역수는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이거 적용한 거야. 맞지? 한번 갈게요. 필수제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풀었던 내용이랑 거의 똑같죠? 가볼게요. 4 곱하기 2의 2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양 자체가 2의 x제곱을 바꾸게 생겼잖아. 그지? 그래서 바꿔볼게요. 그럼 얘는 4 곱하기 4 곱하기 자 바로 바꿀게요. 2의 x제곱을 t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t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럼 바꿨으니까 0보다 크다라는 거 따라가야 됩니다. 마지막에 쓸게요. 그 다음에 빼기 9에다가 자 뒤에 거 2의 x 플러스 2제곱을 쪼갤 거야. 그럼 어떻게 쪼개야 돼 이거? 지수법칙에 따라 곱하기 2의 제곱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앞에 있는 9랑 곱해서 9, 4, 36 t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2는 빵 t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다. 괜찮지? 4로 나누면 t제곱
빼기 9t 더하기 8은 0. 해 바로 나오죠. t는 얼마? 서야 졸리면 네가 해. 8, 8 또는 1, 1. 그렇지. 그럼 해가 8, 1. 보기에서 고르면 됩니까? 네? 보기에 1 또는 8 있어. 네. 그게 답이야? 아니요. 그렇지. 오, 좋았어요. 그러면 돌려줘야겠죠. 누가? 2의 x제곱이 그렇더래. 됐나요? 그래서 x는 얼마?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넘어가자. 잘했어요. 자, 요거는 예제 15번은 별표를 좀 쳐놓을게요. 이들 헷갈려하고 질문도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구분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부터 해석해보면 9의 x제곱 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3의 x제곱을 치환하고 싶은 문제긴 해요. 그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근, 이거 구분을 좀 합시다.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혜원아, 이거는 미지수 누구에 대한 방정식이야? 이 미지수 누가 있어? X요? 응. X요. 그렇지. 얘는 x에 대한 지수 방정식이야. 맞지? 그러면 두근은 x겠지. x에다 넣는 거니까. 5x, 5x. 두근은 x인가요? 아닌가요? 아닌 것 같은 건 어떤 거야? x가 아니면 다른 애가 있어? 미지수가 x밖에 없어, 그지? 그러면 근이라고 하면 얘는 x 값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확한가요? 다른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두 근이 x 값을 얘기하는 거야. x는 알파, 베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됐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세요. 뭐 이렇게 됐네요.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면 그냥 2차 방정식이었다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게 되는데 지금 지수 형태의 방정식이잖아. 그지? 고쳐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쳐볼게요. 그래서 위에다가 쓸게. 밑에 해설과 표현이 조금 이제 차이가 나긴 하는데 꼭 이렇게 적어 놔 보세요.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보고 싶거든? 그럼 식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9의 x제곱은 3의 제곱의 x제곱, 3의 x제곱의 제곱, 그래서 t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두 번째 3의 x 플러스 1 제곱은 3의 x 곱하기 3이니까 빼기 3t가 되겠고 더하기 1는 빵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승우 여기의 두 근은 알파 베타다. 맞는 설명입니까? 틀린 설명? 시즌. 왜요? 너만 치고 그래야 되는 건 있으니까. 그렇지. 아까 방정식에서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그건 x 값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t로 바꾸어 놓고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문자가 안 맞잖아 지금. 그치?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근을 t1, t2 뭐 2차 방정식이가 두 개라고 해볼게요. 얘네들은 각각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t는 결국은 이렇게 표현되는 녀석이었잖아. 그러면 x가 근이 알파 베타였으니까 그 x를 집어넣은 게 근이 되겠죠. x 자리에 누구를 넣은? 알파 또는 베타를 넣은 게 이 녀석의 근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뭐 편의상 알파를 넣은 걸 t1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3의 알파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얘는 3의 베타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치환을 하게 되면 근의 모양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거는 이해됐어? 그럼 다시 옆에다가 적으면 이렇게 치환하고 나면요. x값 근을 넣은 게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서 이거의 두 근은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에 집중해 볼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래요. 이 두 근이 알파 베타를 끼고 있는 녀석인데 우리가 가진 방정식은 두 녀석이거든.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근은 요 딱으로 생겼어. 자, 그런데 일단 2차 방정식 해석 조금 이따 하고 여기서 알파랑 베타 더하려면 이 얘네 둘은 어떤 계산을 해야 돼? 레오나? 알파랑 베타 더하고 싶어. 얘네 둘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더할 거야? 요거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지수로 올라가 있는 알파 베타를 더하고 싶으면 지수끼리 더하려면 위치 같은 두 숫자는 곱해야 돼. 맞지? 그래서 우리 목적에 따라 얘네들을 곱한다고 적어 볼게요. 그래서 나는 3의 알파랑 3의 베타를 곱해야 이 녀석이 3의 알파 더하기 베타로 돼서 문제에서 원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맞지? 그럼 다시 돌아와서 3의 알파는 아까 T1이라고 뒀었고 3의 베타는 T2라고 뒀었거든? 얘네 둘을 곱하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T1, T2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T1 깨졌니? 괜찮아? T2 곱한 게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괜찮아요? T1, T2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지. 그럼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니? 두근의 곱이지. 두근의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A분의 C. 두근의 합은 1분의 마이너스 3. 맞죠? 그래서 지금은 두근의 곱을 하는 거니까 1이더라.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얘가 1이더라. 그게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돼야 되더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3의 몇 제곱이니? 0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0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쌤이 좀 이거를 별표 치고 강조하는 거는 문제 자체는 간단하거든. 근데 근이라고 얘기하는 게 x 값을 나타내는 거고 치환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t로 치환한다라고 하면 t라는 2차 방정식을 적어놓고 처음에 있던 x의 근을 갖다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근의 모양도 바뀌어야 돼. 요 내용이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6번 가봅시다. 자, 이제 지수 방정식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볼 텐데요. 1번 x 플러스 2의 x제곱은 3의 x제곱 이렇게 되네요. 와, 그러면 지수 나중에 이제 로그도 마찬가지인데 밑부터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럼 1번에서 밑은 좌변이 x 플러스 2, 우변은 3. 그 다음에 지수를 확인해 보니까 xx 똑같아. 그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지수가 같으니까 밑을 맞추면 되지. 다 같으면 되잖아. 그러면 x 플러스 2가 얼마인? 3, 그렇지. x 플러스 2가 3이다. 이렇게 해서 x는 1이다를 먼저 찾아. 그럼 끝이 되느냐? 아니요. 지금 지수에도 미지수가 들어있으니까 지수도 한번 고려를 해보자고. 그런데 지수끼리 같은데요. 밑이랑 상관없이 지수에 똑같은 거 넣어서 같게 만들 수 있어? 있지. 얼마 넣으면? 0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리고 범위를 만족하는지만 보면 마이너스 2보다 큰 게 맞겠네. x에 0 집어넣어도 괜찮겠다.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2의 0제곱은 3의 0제곱 같니? 네, 같네요. 1로 같잖아요. 그지? 그래서 밑이 달라지더라도 지수의 미지수가 똑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0제곱을 만들면 되겠구나. 요거까지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데는 다 쳐다보라는 얘기야. 오케이?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x 빼기 3에 이렇게 x 빼기 3에 이렇게인데 와 밑에도 미지수 지수에도 미지수 둘 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괜찮지? 그 다음에 3보다 크다라는 건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지수의 실수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으려면 밑은 0보다 큰 녀석이 돼야 돼. 맞죠? 그래서 비교해보자. 지수가 일반적으로 다르지 모양이. 그러면 일단 지수가 다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밑을 어디다 맞추면 되니?
지수가 다름에도 같게 만들고 싶어. 밑이 얼마면 돼? 1이면 되지, 그지? 그래서 x 빼기 3이 1이 되면 1에 지금 x가 그래서 4죠. 그럼 x에 4 집어넣으면 1의 6제곱과 1의 12제곱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1이잖아, 그지? 맞나요? 그래서 맞다는 얘기야. 그래서 x는 4가 가능하다. 맞나요? 자, 그러면 밑이 x 빼기 3이 이제 1이 아니야. 1이 아니면 다른 숫자겠지? 그러면 지수끼리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x 플러스 2와 x제곱 빼기 4가 같아야 돼. 괜찮나요? 자, 이거 정리하면 되겠네. 그래서 x제곱 빼기 x 넘어오면 마이너스 6은 제로. 3 곱하기 2 마 뿔. 그래서 x는 3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3 마이너스 2 다 해가 된다고 해서 가능한 x값은 4개 가능합니까? 아니, 3개. 4, 3, 마이너스 2, 3개 다 되나요? 이런 제약 조건들을 꼭 보셔야 돼요. x는 3보다 커야 된대. 그래서 두 번째 구한 건 사실 둘 다 안 되는 거지. 괜찮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의 근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치환해서 확인할 건데 여기는 친절하게도 미지수 x를 알파, 얘네들은 y라고 돼 있네. 선생님 파일이 이게 예전 파일이라 뒤에 이게 y로 바뀌어 있어야 돼. y를 베타 이렇게 뭐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미지수 값이야. 그랬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각각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봅시다. 2의 x제곱 더하기 3의 y 플러스 1 밑에 보면 2의 x 플러스 1 빼기 3의 y제곱. 자, 2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이 계속 공통되죠, 그죠? 그래서 바꾸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꾸자 하면 2의 x제곱을 밑에는 xy로 바꿨지만 저는 a, b가 좀 쓰기가 편해서 이렇게 많이 바꿔요. 3의 y제곱을 b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바꿨을 때요. 2의 x제곱과 3의 y제곱은 또 지수 표현이니까 사실은 얘네들이 0보다 커야 한다는 게 각각 붙어야 돼.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2의 x제곱은 a로 바꿀 거고 그 다음에 3의 y 플러스 1제곱은 3의 y제곱 곱하기 3일 거니까 3b로 쓰면 되겠죠. 이게 13. 그 다음에 2의 x 플러스 1제곱은 2a가 되겠고요. 빼기 b 이게 5더라.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치환을 하게 되면 뭐 범위도 마찬가지지만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연립하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a부터 찾기 위해서 아래쪽에 3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15. 그래서 제일 위의 식과 제일 밑의 식을 더하면 7a가 28. 그래서 a 얼마? 4. 고마워. 저를 떨고 있었어. 자, 그 다음에 b는 위에 식에 넣어도 되고 밑에 식에 넣어도 되고 밑에 식에 넣어볼까요? 8 빼기 b가 5. b는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해가 4, 3이냐? 알파가 4, 베타가 3이냐? 맞아. 틀리지, 그지? 그래서 돌려줘. x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따라서 a는 2의 x제곱이었고 b는 3의 y제곱이었어요. 그래서 x는 2, y는 1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맞죠? 그래서 이게 각각 알파, 베타라는 얘기야. 뭐 치환했을 때 돌려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요건 이제 뭐라 그러죠? 활용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거 보면 막 숨이 막히고 그럽니까?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모르겠고 포기하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네. 그렇구나. 읽어봐. 이런 이제 말로 설명된 문장제 문제들을 보면 어려운 게 이게 수학 실력이 아니라 국어 실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잘 안 읽히고 이러면 국어 선생님 탓을 하면서 국어 선생님한테 이 문제를 들고 가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가르친 겁니까? 라고 따져가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 A, X마리로 증식한대요. 몇 마리를? 한 마리를. 뭐라고? 반마리? 반반. 뭐, 계획이 있는가 보죠? 오늘 생일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요? so sad. 안 끝나. 12시까지잖아. 그치? 왜 나를 이렇게 걸고 넘어지죠? 갑자기. 치킨 한 마리 사줄까? 오늘요? 혼자 다 먹을 수 있어? 집에 가면 축하해줄 사람 있어? 아, 있겠지. 가족이 있겠지. 아, 미안. 한 10시 이후로 치킨 먹니? 집에서? 네. 10시 이후로 뭘 먹어? 하면서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해줄게. 감사합니다. 응. 사양하지 않네? 약간 당황하면서. 자, 한 마리를 X시간이 흐르면 A의 X마리로 증식된대. 이런 관계야. 그러면 한 마리 말고 10마리면 10 곱하기겠지 뭐. 100마리면 100 곱하기겠지 뭐. 맞지? 세균 10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했더니 3시간 후 80마리래. 그대로 가볼게요. 10마리야. 3시간이야. 그럼 일단 우리가 기준은 한 마리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그게 10마리면 10통에서 다 맞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10 곱하기 A의 몇 제곱? 세제곱. 지난 시간만큼 거듭 제곱이 되는 거니까.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2,560마리.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수고. 고마워. A 얼마? 80아니에요. 어? 어? 3시간 후면 80아니에요. 왜요? 뭐 달라? 네. 미안하네. 80마리가 되었다. 미안해요. 고마워. 그러면 3시간 후 80마리. 선생님 뭘 한 거니 근데? 제일 마지막. 세균 10마리가 3시간 후 80마리니까 도라이네. 고마워. 요거네요. 그죠? 요게 80이네. 그래서 A 세제곱은 8. A는? A를 구했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10마리가 2560. 요거 기준은 똑같네. 10마리가 몇 시간이 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X라고 할게요. X시간.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 돼? 10 곱하기 A는 찾았으니까 2의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얼마? 2,560마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의 몇 제곱이 10으로 나누면 256이 되는가? 너무나도 답이 옆에 있긴 하지만 2의 10제곱 네? 얼마냐고? 2의 10제곱이 얼마야? 몰라요. 단어 흔들고 있어. 네? 서하는 몰라요라고 대답했어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게 거듭 제곱이 커지잖아. 그러면 밑에서부터 계산해 가는 것보다는 내가 뭐라 그러지? 뭐 무슨 포인트를 찍어 놓고 거기서부터 왔다 갔다 하면 돼요. 2의 10제곱은 1024야. 좀 외워두세요. 1기가가 1000메가바이트니?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까? 1기가는 보통 1000메가바이트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확히는 1024메가바이트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듣니? 그만할게요. 그래서 1024에서 나누기 2를 하면 512가 되죠. 그러면 1024가 2의 10제곱이었으니까 나누기 하면 2의 9제곱이
510이야. 그럼 그거 반띵한 게 유연석이잖아. 그럼 2의 9제곱을 반띵하면 2의 8제곱. 네, x는 8. 부등식 갈게요. 부등식은 더 할 게 없어. 부등식에서는요, 크다 작다를 비교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수함수의 증가 감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생각해 볼게. 아까 잠깐 했던 내용이지만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 기본 형태로 나타났을 때 여기 하던 얘기들이에요. 밑이 a인데 그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요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 x2가 더 큰 거야. 우리가 x자리에 집어넣을 x2를 더 큰 걸 잡았는데 그대로 집어넣어봤더니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지.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더라.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더라. 이거는 증가함수야. 증가함수를 정의하는 게 사실 이거예요. x가 크면 함수값도 크더라. 이게 증가함수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고요. 특히나 지수함수 기본 형태에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라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큰 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게 크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0과 1 사이면 이것만 보고도 감소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부등호 방향을 보면 큰 걸 넣었더니 바뀌더라.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더라. 이거를 우리가 감소함수를 나타낼 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차이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크기 관계를 비교를 할 때 밑을 맞출 건데 밑이 0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에 따라 증가 감소를 결정하고 표현하면 됩니다. 알겠지? 밑에다가 좀 이따 해볼게요. 예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푸는 방법도 아까 지수 방정식 푸는 거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크냐 작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런 것들을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문제 풀면서 볼게요. 넘어가자. 필수예제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증가 감소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1번. 2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는 게 편하겠죠? 사실 2분의 1을 맞춰도 상관은 없는데 2의 거듭 제곱으로 맞춘다라고 하면 자, 32는 2의 5제곱이지? 그렇다면 마이너스 5제곱을 하면 되니까 2의 마이너스 10x 플러스 5제곱이 되겠군요. 괜찮니? 그러면 밑의 크기를 봤을 때 좌변 2, 우변 2. 예원아, 증가 감소? 증가. 그러면 부동 방향? 그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1 그대로 마이너스 10x 플러스 5. 그럼 x에 대한 1차 부등식 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서아야, 이거는 밑을 어디다가 맞출래? 좌변은 밑이 소수고 우변은 분수라서 둘 중에 하나에는 맞추긴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 0.1을 10분의 2, 5분의 1. 그래서 밑을 5분의 1에 맞춰도 되고요. 또는 25분의 1은 100분의 4지. 네. 100분의 4는 10분의 2, 0.2의 제곱이죠. 그래서 밑을 0.2에 맞춰도 돼요. 뭐가 편해? 분수로? 너의 무응답이 불편하다. 지금 0.1을 10분의 2 분수로 5분의 1. 3x 빼기 5. 괜찮죠? 얘는 5분의 1에 몇 제곱? 해서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과연 마무리 해볼까? 증가 감소. 증가. 아니 감소가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바뀌어요. 3x 빼기 5가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x. 이거 정리하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조금 당황스럽다. 자, 그 다음 3번에 밑에 3에 맞추면 되죠. 3의 x 빼기 1제곱 크다.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 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으로 이항할게요. 3x 제곱 빼기 2x 빼기 1이 0보다 크다. 3, 1, 1, 1 뿔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x 더하기 1 x 빼기 1 0보다 크다. 혜영아 마무리해볼까? 부등식 풀어봐. 오케이. 보다 뭐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곱의 개수가 양수면 요거를 뭐로 쳐다보다 가장자리로 쳐다보라고요. 어거지를 좀 부려가지고 가장자리로 바깥쪽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필수 이제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수 방정식 푸는 패턴들이랑 지금 흐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치환하는 문제가 되긴 하겠지. 그럼 치환하면 지수 형태를 치환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건 범위였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2의 x제곱을 치환해야 될 것 같아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한다라고 하면 얘는 0보다 크다. 항상 따라간다. 그렇지? 그래서 식은 2 곱하기 t의 제곱 빼기 5t 더하기 2가 0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됐습니다. 맞죠? 풀어볼게요. 2, 1, 1, 2, 마마 이렇게 주면 되겠다. 따라서 2t 빼기 1, t 빼기 2, 0 이상. 그럼 방금 얘기했던 대로 t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 0 이상이다. 그럼 t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가장자리로 풀면 돼요. 그죠? 그럼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니까 2분의 1, 2 그러니까 t가 2분의 1 이하거나 또는 t가 2 이상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중간에 치환하기 위해서 도입한 문자 t잖아요. 이거를 해로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게다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건 t로 치환했을 때 t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있어요. 이게 항상 전제가 돼야 돼. 그렇다면 0보다 크면서 이게 만족돼야 돼. 그래서 밑줄 친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먼저 찾아보자. 그러면 수직선 상에다가요. 0보다 크다. 그려 놓고 그 다음에 2분의 1 이하다 해 놓고 2 이상이다 해 놓으면 지붕이 두 개잖아요. 그죠? 0보다 크다. 요거 가장자리로 나온 지붕이 하나. 그래서 두 개가 다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그게 어디냐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입니다. 맞죠? 이해되니? 그래서 풀어주면 이건 아직도 t예요. 0보다 크고 2분의 1 이하다. 또는 t가 2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있는 0보다 크고 2분의 1 이하다에서 이건 사실 t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요거 풀고 요거 풀어야 되거든. 근데 t라는 게 이제 돌려줘야 되니까 t가 뭘 고쳤지? 2의 x고 2의 x제곱을 이렇게 t로 바꿨던 겁니다. 근데 생각해봐. 왼쪽 거 먼저 푸는데 x에 뭘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0보다 큰 거는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왼쪽에서 해를 찾으면 x는 모든 실수가 가능해요. 뭘 집어넣어도 된다고. 맞지? 그렇지만 얘만 푸는 게 아니라 오른쪽 것도 풀어야 되니까 오른쪽 것도 풀면 2의 x제곱이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하다 이렇게 풀릴 거고 승호? 증가감수? 그럼 부등호 방향?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이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노마랑 요노마는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이해되지? 같이 돼 있으니까. 따라서 결론은 여기의 결론은 x는 마이너스 1 이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얘만 끝이냐? 아니요.
t는 2 이상이다도 풀어줘야겠지, 그지? 여기서도 그대로 풀어주면 2의 x제곱이 2 이상이다니까 2는 2의 1제곱이야.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지수 비교. 그래서 1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는 해가 마이너스 1 이하거나 1 이상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괜찮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도 미지수, 지수에도 미지수. 이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아니네. 방정식 풀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잖아, 그지? 밑에도 미지수가 있으니까 밑은 얼마면 되겠니? 또는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으니까 지수면 얼마면 되겠니?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부등식을 풀다 보니까 부등식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증가함수이다, 감소함수이다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 됩니다, 그죠? 게다가 얘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도 줬어요. 와, 그러면 0보다 크다에서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수 형태니까 x가 1이 가능한지를 보는 거야. 1이 가능하니? 넣을 수는 있어, 그지? 우리 지금 함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부등식, x에 대한 미지수 부등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1도 집어넣을 수는 있긴 해요. 1 집어넣어 볼까? 그럼 어떻게 돼? 2, 4제곱. 좌변은, 우변은 1의 6제곱. 얼마지? 둘 다? 1이지. 그럼 부등호가 성립하나요? 그러면 1은 해가 될 수 있나요?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걸러내는 거야. 1은 안 된대. 그러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죠. 첫 번째, x는 1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았어. 버리고. 그렇다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어떤데? 두 번째는 했고, 세 번째는 어디 갔니? 응. 세 번째는 1보다 크면 증감수니까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가볼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첫 번째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라고 했죠. 그럼 밑은 x로 똑같으니까 이제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죠. 맞나요? 그러면 3x 플러스 1과 x 플러스 5에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렇지. 그래서 3x 플러스 1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건 거지. 느려서 그런 거지. 뭘 묻는가 이렇게 지금 인지가 안 돼서 그런 거지. x 플러스 5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 똑같이 가면 1보다 크면 3x 플러스 1이 부등호 방향 그대로 x 플러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부등호 방향만 결정했어요. 증가다 감소다 해서. 그럼 x가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증가였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뒀습니다. 풀어보죠. 그러면 첫 번째는요. 이건 너무 쉽다, 그지? 2x가 4보다 작다, x가 2보다 작다. 두 번째는 2x가 4보다 크다,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런데 x를 이제 끄집어낼 때 계속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야. 2번은요. x가 0과 1 사이다라는 큰 전제 하에 이렇게 나온 거야. 둘 다 성립하는 걸 찾아야 돼요. 알겠지? 그럼 둘 다 성립하는 거는 0과 1 사이를 만족하면서 2보다 작은 걸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입니까? 여기겠죠. 그죠? 따라서 2번의 해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뽑아내는 거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1보다 크다라는 전제 하에서 x가 2보다 커야 되거든. 그러면 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1보다 크다라는 전제 하에 2보다도 커야 되니까 둘 다 만족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서 이때 해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겠어요. 괜찮죠? 그래서 끝, 부등식 끝. 자, 넘어갈게요. 자, 부등식을 푸세요. 그냥 밑에 크기를 맞추면 되니까 어디를 맞출래? 쌤 같은 경우는 감소함수는 아무래도 부등호 방향을 바꾸는 걸 또 고민을 해야 되니까 감소함수, 즉 밑을 0과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맞추기보다는 1보다 큰 숫자에 맞추는 게 조금 편해요. 선생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3에다가 한번 맞춰볼게요. 오케이? 3의 마이너스 x는 그냥 두고요. 자, 루트
3은 3의 몇 제곱이지? 2분의 1제곱. 그러면 3의 1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3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부분만 바꿔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서야 증가 감소. 증가. 그렇지. 밑이 3, 1보다 크니까 증감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x 2분의 3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 그냥 풀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두 개 각각 풀어서 겹치는 부분을 찾아내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요, 마이너스만 곱하면 되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돌리고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두 번째 거는 풀어서 올릴게요. 2분의 3 한 번에 갈게. 마이너스 x 이항하고 2분의 3 이항하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뭐 하면 돼요? 그리고 즉 연결되는 거 지붕이 두 개짜리를 찾으면 되는데 이제 가상의 수직선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더 왼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더 왼쪽에서 크다 오른쪽으로 갈 거고 얘가 더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 작다로 갈 거야. 그러면 사이값이 되겠지. 따라서 결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힘내자잉.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의 범위를 구하세요. 인데요. 잘 봐. 이 문제의 포인트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한번 풀어볼게. 쌤도 옛날에 이런 실수를 하긴 했는데 2의 2x제곱 보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2의 x제곱 또 보여. 치환하고 싶지, 그지? 그래서 2의 x제곱을 나 t로 치환할래. 이렇게 되면 t는 0보다 큰 거는 맞는 것 같아. 괜찮지? 그래서 t의 제곱 빼기 자 2의 제곱은 4니까 4, 3, 12t 플러스 2k가 0다. 이렇게까지 왔어. 뭐 여기서 뭐 계산이 틀린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석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나오는데 승우 이거 t에 대한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야. 해석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봐. t에 대한 이참수로 곱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참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우변을 함수값 y는 0이라고 한번 취급을 해볼게요. 그래서 좌변을 t에 대한 함수 ft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우변을 y는 0 이렇게 표현해볼게. 근데 y는 0은 x축이죠. 맞지?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해보면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부등호 방향에 따라 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가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니까 아래로 볼록한 ft를 이렇게 그려놓는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x축이 아니라 t축으로 바꿔야겠네요. t에 대한 함수니까 여기 t로 바꿀게. t축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t축을 어디다가 그려야 2차 함수가 t축보다 위에 있겠니? 라고 해서 선생님 그럼 t축을 여기다가 뿅 그려놓으면 몫이 위에 있으니까 맞겠네요. 이 해석이 틀렸거든. 왜? 한참 맞는 걸로 적고 있었니 혹시? 이 해석이 틀렸어. 돌아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놓치면 안 되는데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해서 여기 막 매몰돼가지고 그러면 1학년 때 개념으로 와가지고 모든 x니까 이거를 막 간과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냥 t로 치환하면 아까 중간에서 적게
적긴 적었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모르고 적용한 거죠. t는 0보다 크다라는 게 꼭 지켜져야 돼. 맞지? 그러면 또 조건이 당연히 t로 바꿔놓은 부등식에도 적용이 돼야 돼. 그럼 얘는 이렇게 모든 t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모든 t에 대해서가 아니라 t는 0보다 큰 데서만 성립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맞아? 이해된 거 맞나? 다시 정리할게. 위의 그래프처럼 어떤 t를 넣든 간에 이차 함수가 0보다 큰 걸 만족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야. 여기 t축이야. 이차 건데 만약에 이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 조금 더 이렇게 그릴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 그런데 우리가 보는 범위는 t는 0보다 큰 범위거든. t는 0보다 큰 범위는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야. 그래서 사실은 다른 부분은 관심이 없어. 여기가 관심이 없어. 어때? 0보다 큰 범위에서는 빨간색 그래프가 전부 t축보다 위에 있지. 이렇게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돌려서 가보면 ft라고 뒀던 이차 함수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 x축이랑 이런 데 두 군데서 만나도 상관이 없어. 0보다 큰 범위에서만 0보다 크면 돼. 그러면 사실은 1학년 때는 이렇게 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해서 교점이 없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거 안 된다고. 괜찮니?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이거 1학년 개념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범위가 주어진 부등식은 판별식으로 해결을 못한다야.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의 매몰돼가지고 이거 부등식 풀기 시작하면 판별식으로 갈 확률이 높아져요. 판별식 안 돼. 범위가 주어지면 판별식은 안 돼. 이걸 적어놓자고. 그래서 돌아올게요.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공간밖에 없겠다. 다시 적을게. 하고자 하는 거는 t제곱 빼기 12t 더하기 2k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이거는 모든 t에서 만족할 필요는 없고 t가 0보다 큰 데서만 만족하면 돼. 이렇게 범위가 정해진 곳에서 부등식을 풀 때는 범위가 제한돼 있다고 할게요. 제한돼 있을 때는 판별식 자극적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범위가 주어지면 판별식은 쓰지 마세요. 그래서 알겠지?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해석해보자. 아까처럼 좌변에 있는 함수를 t에 대한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2차 함수를 다룰 때는 중요한 게 첫 번째 모양, 두 번째 꼭지점 또는 축의 방정식 위치입니다. 모양부터 잡아볼까, 서야? 옳지, 아래로 블록한 거 그립니다. 축 찾아볼까요? t는 6. 잘 찾았어. 그러면 0보다 큰 범위만 따지면 되니까 등호가 없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현할게요. 0은 6보다 왼쪽에 있겠지? 그래서 이 정도가 t는 0이야.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0보다 큰 부분만 볼 거니까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그래프만 우리가 보면 돼. 이렇게 나이키 모양인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녀석이 어떠면 돼? 0보다 크면 돼. 요거 만족하면 된다고. 이해되니? 다른 건 관심 없어. 그러면 0보다 크다가 빨간색 요 모양만 0보다 크면 되니까 뭘 비교하면 돼요? 제일 밑에 있는 녀석과 0을 비교하면 되지. 왜? 예를 들어서 제일 밑에가 3이야. 함수값이 3이야. 그러면 0보다 크지. 예를 들어서야 여기 함수값을 구해봤더니 여기가 3이야. 그럼 0은 여기 있겠지 뭐. 그치? 그러면 이런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당연히 3보다 큰 값들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큰 값들이겠죠. 그래서 빨간색 부분이 항상 0보다 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범위에서 가장 작은 최소값을 구해봅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t에다가 6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66, 36, 72 더하기 2k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최소값은 꼭지점 t가 6일 때고요. 2k 빼기 36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이 녀석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나머지 애들은 다 0보다 큰 게 되는 거다. 따라서 나누면 넘기고 나누면 k는 18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지? 조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늘 집에 가면 꼭 복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자. 전자파가 한 장 통과하면 그 세기가 75%씩 감소한대요. 줄어든대요. 그러면 잔류하는 여기 전자파, 남아있는 전자파는 몇 퍼센트라고 해야 돼? 25%지, 그치? 그럼 백분율을 비율로 나타내면, 소수로 나타내면 75%는 0.75란 말이야. 그러면 잔류하는 전자파는 0.25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돼요. 어떤 전자파, 초기 전자파를 뭔지 모르겠으니까 A라고 시작을 해볼게. 이거를 한 장을 통과시키면 0.75가 감소해서 0.25만 남는다는 얘기야. 그럼 처음 전자파의 0.25가 되는 거지. 괜찮아요? 이해되지? 이런 상태에서 얘를 한 장 더 통과시켜. 그러면 몇 장째야? 두 장째야. 그러면 한 장을 더 통과시킨 거니까 통과해 놓은 A 곱하기 0.25에 다시 75%가 감소하는 거지. 그 말은 얼마가 남는 거야? 0.25, 25%가 남는 거야. 그래서 처음 통과시켜서 나온 이 양이 되는데 그것의 0.25만 다시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곱하기 0.25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그럼 여기서 무슨 관계를 볼 수 있어요? 몇 장 통과하냐에 따라 0.25의 거듭 제곱으로 올라간다는 걸 볼 수 있겠지. 그치? 문제로 돌아갈게요. 전자파의 세기를 처음에 1024분의 1 이하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필름은 최소 몇 장인가요? 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몇 장이냐고 묻는 미지수는 x로 둬도 되지만 보통 이제 n으로 둡니다. 왜냐하면 자연수 표현이 가능한 녀석이기 때문에 보통 자연수를 미지수화할 때는 n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최소 n장 필요하더라. 자, 그럼 계산해보죠. 한 장 통과하면 이렇게 되고 두 장 통과하면 이렇게 되고 그럼 쭉 가서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n장째가 됐어요. n장을 통과시키면 처음 전자파 세기에다가 0.25에 통과한 장수만큼 거듭 제곱이 되겠죠. 이게 남아있는 전자파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뭘 원해요? 이 남아있는 전자파가 처음은 A였습니다. 그것에 1024분의 1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부등식을 세워줄 수 있겠다. 그러면 처음 전자파가 양수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양수겠죠. 어떤 양이 있으니까. 그래서 약분해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보니 밑이 쌤이 뭐 일부러 소수로 표현했는데 우변은 분수잖아, 그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까 1024가 2의 10제곱이라고 했단 말이야. 10제곱. 그러면 밑을 2에 맞추는 게 좋겠죠? 그럼 0.25는 분수로 고치면 100분의 25,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2n제곱이 되겠죠? 아직은 뭘 한 게 없으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가 될 거고 1024는 2의 마이너스 10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증가 감소? 증가 부등호 방향 그대로.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음수로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정답을 해석을 하면 얘는 5장째에서 처음 전자파에 1024분의 1 딱 되는 거고요. 5장보다 이제 넘어가면 그거 이하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고생하셨어요.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